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조금 전에 다뤘듯이 여러 가지 이슈가 애프터마켓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보자면 2+2 협상이 이제 모레 이루어지겠죠. 24일 밤에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앞두고 우리 증시는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보자면 등락률이 꽤나 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성화준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0.07% 빠지고 코스닥은 0.09% 오르고 거의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꽤 변동성들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전략을 짜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성화준 매니저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정책주 빼고 다 나가 있어라고 좀 이렇게 한 줄 평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그냥 정책적인 뉴스 이슈에 대한 흐름으로 종목들의 급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뉴스의 흐름을 좀 추적을 잘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아마 관련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약간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지수도 상당히 좀 막혀있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에 있을 2+2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대기 자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좀 끝날 듯 보였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타국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세 전쟁에 대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좀 시장 자금을 좀 빼고 좀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상단을 좀 막아서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간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이슈가 좀 시장을 좀 붙잡고 있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주도하고 있던 종목들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당연히 상단 돌파 안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쓰일 수도 있는 주요 재료들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어쨌든 시장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들을 비롯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단타 매매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보니까 급변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여러분들 좀 유의해서 한번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걸 또 한번 주의해서 좀 조심해서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필요사 AI 관련 종목 그 일부 종목들은 급등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급락을 했어요. 나우아이비라든가 TS 인베스트먼트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시장에서 근처에 기업이 있다 그러면 다 급등했던 세종시 관련주 그 일부 종목들 또 다 급락했거든요. 그럼 물론 이렇게 하고 다음날에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테마주, 정책 테마주에 대한 종목들은 급등 급락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까지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지금 정책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가 붙은 것도 좋지만 그 정책 테마주에 대한 분위기는 단기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흔히 해서 펀더멘탈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책 테마주 중에도 분명히 그런 종목도 껴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급등 나가니까 와 급등한 종목 이거 잡자라고 그냥 그 단면만 보시기보다는 뒷면을 돌려서 그 뒤에는 실적도 찍혀 있는지 미래 성장성도 탄탄히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정치 정책주 빼고 다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주도주가 들어온다라 그러면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정치 정책주만 많이 가다 보니까 그동안 잘 참았던 분들도 내 종목 너무 재미가 없다. 이 정치 정책주만 가다 보니까 나 이제라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거든요. 지금까지 잘 참아온 분들 만약에 신규 매수 좀 접근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참으셨다가 포모 현상 때문에 신규매수 들어가신다. 그럼 오늘 안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안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포모 현상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남들의 포모 현상을 끌어낼 수 있는 안건 갖고 왔으니까 그 안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단기적인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그러니까 시장 종목을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만나보기 전에 우리 송률 매니저의 또 시장 한 줄 평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 줄 평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형이 맞아도 동생은 안 울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형이 맞아도 그렇죠. 동생은 안 울었다? 안 울었습니다. 예. 오늘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장만 본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요. 어제 뭐 형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죠. 나스닥 다우지수 굉장히 두들겨 맞으면서 2.5%대 마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린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래도 주요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긴 했지만 상당히 그래도 제한적인 하락세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에 대해서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들 다시 한번 존재감 부각이 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약간 중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고율관세 다시 부과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장 빨리 반응했던 게 SDN 그리고 S에너지 얘네 둘 다 공통점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순환매 자체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앞서서 예고를 해주신 것처럼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안건은 뭐가 준비가 돼 있는지 이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챗 GPT로 만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는 어떤 건지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한 네모 캐릭터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된 올해에는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돈을 세고 있는데요. 이 네모의 정체 감이 오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섹터는 반도체고요. 이에 대한 한 줄 평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24년 눈물 닦고 2025년에는 돈 셀 준비해라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렇게 돈 셀 준비까지 해야 하는 건지 체크 포인트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주요 10대 수출품 중에서 반도체만 수출량이 증가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달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살펴보니까요. 주요 10대 수출품 중에서 9개 품목이 수출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관세 정책 속에서 K 반도체 역시 불확실성을 마주한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니까요. 반도체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 관세 협상이 이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종은 대표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맞춤형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관세 협상의 수혜 기대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2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메모리 구매자들이 선제적으로 메모리를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격 인상폭도 확대됐는데요.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디램 계약 가격이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8에서 13% 내렸지만 2분기에는 3에서 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이야기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 섹터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상위 종목들도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신성 ENG인데요. 20% 오르면서 1,596원에 장을 마쳤고요. 타이거 일렉도 5%대, JI테크는 4%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반도체 섹터 만나봤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도 자세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안건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자, 반도체, 이제는 뭐 챗 GPT가 그림을 꽤 그럴싸하게 그려내는 것 같은데 2024년 눈물 닦고 2025년 돈 셀 준비해라 라고 송률 매니저가 달아주셨어요. 예,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재미없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타겟으로 핀셋형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인접한 대만에서 앞으로는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검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반사 수혜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중국과 대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H20칩 규제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사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고 지금 관세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출량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출입 통계를 보시면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주요 품목 10개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게 바로 반도체 품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국가 수출입 지표 봐도 똑같고요. 그리고 대미 수출 지표를 보시더라도 반도체 수출량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아까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트렌드포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계약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근데 2분기부터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HBM 제품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디램, 낸드, HBM 관련 제품군이 약간은 가격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수요가 회복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미리 선주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는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의 다 차트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짜리 못 벗어난 지가 벌써 수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 관점을 재평가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세요. 분명히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을 보고 계신데 저는 지금 시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시장 평가해 주실 때 형이 맞아도 아우는 동생은 안 울었다라고 하시면서 미국장이 빠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미국장에 또 뉴욕장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100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볼 때 국내장에 엔비디아 $100 미만의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까? 와, 이 질문은 우리가 없었던 질문인데 예,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보다는 확실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하주 매니저님도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종목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펀더멘탈 확실한 종목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뭐 엔비디아를 더 좋게 보시면은 그쪽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1등 저희거든요. 예, 예. 좋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엔비디아 $100를 하회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와 이오테크닉스가 나왔습니다. 자, 성하준 매니저님의 이오테크닉스 먼저 한번 들어보죠. 네, 이오테크닉스 과연 엔비디아 $100 하회하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겠느냐? 예. 저는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서는 좀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레이저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정 장비, 뭐 소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내 기업 안에서라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이오테크닉스도 그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그래서 사실 반도체 종목,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이오테크닉스는 이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거의 장인 수준의 느낌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레이저 장비라는 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도 많이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술력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오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너무나도 독보적이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한번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뭐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TSMC,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오테크닉스의 모멘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AI라든가 HBM, 그러니까 고사양 메모리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시장을 끌어당긴다라 그러면 그에 대한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장비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오테크닉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추후에 가져갈 수 있는 수주량 그리고 또 이게 또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오테크닉스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 잡아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좀 상당히 잠잠한데 시장을 한동안 한때 흔들었던 섹터가 이 LED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너무 조용하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뭐 공시라든 걸 이제 그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시면 최근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이 마이크로 LED라든가 LED 시장에 생산 라인 증설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 수요가 또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라든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 수요 말고도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장비 수요까지 급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가지 섹터에서의 업종에서의 시너지 효과는 이오테크닉스가 장비주로서는 독점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도 뭐 외국의 TSMC 거기에 또 애플까지 포함되어 있다라 그러면 당장은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도체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저점에서 주워 담는 흐름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주분들은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하면 한 번씩 발목을 잡을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걸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반대로 말한다 그러면 또 좋은 이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빨리 또 올라간다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오테크닉스 지금 자리에서 잡으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 송유율 매니저의 토픽 종목인데요. 원익 IPS를 꼽아오셨습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 비중 중에 80%가 전공정 장비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착 장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가 있는데 자, 이 설비 쪽에서는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서 1위 랭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정 자체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싱글 스택에서 더블 스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설비가 추가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익 IPS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900억 정도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수혜도 전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원익 IPS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 누워 있습니다. 완벽하게 누워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 44,000원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21,850원입니다. 지금 가장 저점과 비슷한 위치에 위치해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밸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 명확하게 지금 자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실적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만나봤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두 종목 다 워낙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뭐 11만 원대, 2만 원대 주가가 좀 낯설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이오테크닉스 지금 11만 5천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오테크닉스를 결과부터 말씀드리자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 선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뭐 지금 기준에서 보신다라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머나먼 얘기 아닌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또는 장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 펀더멘탈이 갖춰져 있다라 그러면 그 시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잡으셔도 충분히 14만 원 선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가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점, 직전 저점의 하단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그 밑에 하단까지 뚫어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악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다른 대외적인 좀 뭐 그 악재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 받는다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10만 5천 원 선까지만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직전 저점 그 하단을 깨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만 일단 좀 열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잡혀져 있는 14만 원 선 한번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오를 때는 14만 원 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1차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0만 5천 원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익 IPS. 역시나 뭐 어색한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1,850원.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예, 일단 사실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만 들어와준다고 하면 바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저항 매물대는 27,000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에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상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18,500원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18,500원, 목표가는 2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뚫고 가는 게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25,000원 바라보고요.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또 2차 전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한 토픽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안건 앞서서 이제 성하준 매니저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남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안건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